7794님, 여기 부산입니다. 제 지인도요, 중학교 때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진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와, 1501님도 이분은 당하셨네요.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역전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도망친 기억이 나네.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쳤대요. 그때 도망치지 않았으면 형제복지원으로 갔을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증언이 쏟아질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수용되고 고통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된 처벌도 조사도 없었다는 게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IDS 홀딩스 피해자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사기는 답이 없습니다. 은행보다 수익 높다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이승철 님이 따끔한 한마디 주셨어요. 남경필 지사의 광역 서울도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경기도 분들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5382님 가평 사는데요. 경기도 외곽 지역 생각은 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서울로 다 통합해버리면 경기 북부는 더 소외될 거다. 이런 문자들을 김성진님 용인 시민입니다. 분란만 일어나는 거 아닐지 좀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네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문자가 대체적으로는 많은데 남경필 지사는 가능하다. 한번 토의는 해보자. 이런 제안. 예. 아까 제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 쓰러져 계신 분한테 패딩 벗어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정말 기특한 중학생 얘기. 조금 이따 인터뷰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칭찬이 쏟아져요.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학생들 어제 미담 들으셨죠? 네. 굉장한 화제였잖아요. 네. 와, 그러고 보면 우리 길거리에 누구 쓰러져 계시고 이래도 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렇게 일어나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은 온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은 이 추운 날 패딩까지 벗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네. 모셔다 드리고 잠시 후에 인터뷰 듣고 가세요.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두 검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한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김홍영 검사 얘기고 또 한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법률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입니다. 김홍영 검사, 변창훈 검사. 예. 김 검사는 2년차 초임 검사였고 예. 변 검사는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였죠.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19일 사망했고 변 검사는 지난 11월 6일 사망을 했습니다. 두 검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망한 뒤에 검찰 내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는지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검찰 내 반응이 정말 정반대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김 검사의 사망 이후 검찰 내 게시판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예. 당시에 의정부지검 소속이었던 임원정 검사가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은 애도의 추모 댓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김홍영 검사가 왜 죽었길래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길래 그랬는지가 궁금하다. 부장검사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맞아요. 여러분 저 인터뷰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네,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원정 검사가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홍영 검사님의 황망한 소식을 접하고 그 흠앙한 죽음이 애달파 2016년 5월 19일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제 글에 댓글을 달면 위험해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댓글이 그리 안 달렸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반면 변 검사가 사망한 뒤에 두 검사가 추모의 글을 올렸고 그 글에는 댓글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렸고 조회수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요. 검찰 내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대조적이었습니까? 이런 사실이 사실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은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공개를 어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검찰에 있었던 직접 경험했거나 들은 얘기들을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세금의 진실이라거나 그들의 수익 모델 혹은 영업 방법 이런 글도 있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가 검사 야 니네들이 인권을 알아. 이게 이제 5-1과 5-2로 연재된 글이거든요. 와, 제목 세네요. 검사 야 너네들이 인권을 알아? 예.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검사의 죽음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청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쪽 변검사 사망 이후에는 검찰청장들이 예정된 체육 행사 등도 취소하고 추도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그러니까 20년 차 변검사도 역시 수사 압박 이런 거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렇죠. 변검사는 사법방해를 한 혐의의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제 영장 심사가 예정된 상태였고요. 예. 여기에 김 검사는 부장 검사의 지시 압박을 이제 하도 뭐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 두 사람 다 스트레스는 맞지만 그 스트레스가 달랐던 거예요. 스트레스도 달랐고 검찰청 내의 반응이 반응도 너무나 달랐고.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을까요? 우선은 뭐 아무래도 2년차 초임 검사, 20년 넘는 검사의 경력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변검사의 경우는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무 2년만으로도 전국의 많은 검사들을 알 겁니다. 일단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검사를 바라보는 검사들의 시각이. 예. 김 검사의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초임 검사의 나약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에 아니 상사가 그거 그렇게 시킨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다. 검사가 그것도 못 견디고 검사가. 예. 변검사의 죽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는 거기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으로 본다. 근데 실제로는 변검사의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었잖아요. 국정원에 파견돼서 그 엉터리 사무실을 만들고 엉터리 서류를 그렇죠. 꾸며놓고 검사들을 거리로 데려가서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 방해한 거잖아요. 예. 김 검사는 검찰 내 갑질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억울하죠. 억울한 걸로 치자면 초임 김 검사가 더 억울한 건데. 그런데 검찰 내부의 주된 분위기는 달랐다는 거죠. 한 중견 검사는 김 검사의 사건의 경우 그 김 검사의 갑질을 한 부장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예. 변 검사 사건은 변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검사보다 징계를 받아 해임된 부장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변 검사는 사법방해 혐의,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검사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 검사는 시키는 대로 위조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했잖아요. 예.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검사들이 아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동병상련을 가지는 반면에 아래 검사는 아니 검사가 된 놈이 그것도 못 견디냐는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변 검사는 뭐 나쁜 일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그거 시켜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는 것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좀 구체적인 이 얘기고 김 검사의 죽음을 애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기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지 않겠냐. 네 번째는 김 검사를 애도하려면은 남부지검의 지휘 라인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지휘 라인 문책은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안 됐죠. 부장검사는 뭐 서울고검으로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가 해임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직속 검사, 부장검사. 예.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면서 자천성 인사를 당하니까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는 징계 처분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요. 그래요. 차장 검사는 오히려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 동기들 중에 선두주자로 검사장에 승진해서 법무부 요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잘 좀 안 맞죠.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동부지검의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전모 검사. 예. 이때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차장 검사는 고검으로 좌천됐다가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하고 결국 나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폭 부두목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맞아요. 검사장 좌천됐고 차장은 결국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했는데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좀 반응들이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의 글이 많습니다. 그래요. 권영철 선임 기자의 마무리. 이게 검찰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문화. 그렇게
피의자는 온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피해를 당한 후배 검사에 대해서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애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 특히나 이게 검찰청 뒤에 있었던 일들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뭐 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